안녕하세요. 헤어로메스 원장 조일쌤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커트 강좌 영상을 찍을 건데요. 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께서 디자이너가 되고 나서 쇼컷 자르는 걸 되게 어렵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쇼컷 자르는 방법인데요. 오늘은 사진을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이 요겁니다. 요 쇼컷 스타일을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름은 고준이 쇼컷 스타일이고요. 제가 디자이너 생활을 하면서 고준이 쇼컷 스타일을 찾는 분이 가장 많으셨고요. 요 스타일 베이스로 해서 많은 스타일을 커트하는 방법과 드라이, 질감, 그리고 표현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헤어 디자이너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많은 커트 영상을 찍을 거니까 혹시 디자이너 생활하면서 이 머리는 어떻게 자르는 거지? 라고 생각했던 그런 디자인이 있으시면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메시지를 주셔도 되고요. 인스타그램은 DM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페이스북도 하고 있으니까 메시지를 좀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고 자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많은 헤어 디자이너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볼게요. 안녕. 오늘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자르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텐데 오늘 저의 모델입니다. 인사하세요. 인사. 이렇게 단발머리에 이쁜 여성의 고객님을 한번 모셔봤고요. 요 단발머리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을 언더와 오버층으로 나눠서 자르는 방법을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첫 번째 브로킹을 한번 나눠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언더층의 디자인과 오버층의 디자인을 따로 나눠서 디자인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언더와 오버를 나눴다면 여기 뒤쪽과 앞쪽으로 나눠서 디자인을 나눠서 하는 편이에요. 브로킹을 언더 2개와 오버 2개로 나눠서 오늘 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쪽은 앞머리 브로킹이고요. 그러면 브로킹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브로킹을 나눠서 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언더층에서 제일 낮은 첫 번째 브로킹 부분은 두상각에 90도 두상각에 90도로 자를 건데요. 제일 짧게 자르셔도 되고 조금 길게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지면각에 90도가 있고 두상에 90도가 있는데 지면각의 90도는 우리가 서 있는 지면에 대한 90도면 이렇게 지면에 대한 90도가 있겠죠? 그러면 이 머리의 지면각의 90도는 요게 지면각의 90도고요. 두상각의 90도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두상에 매직기를 닿았을 때 이 각도 그대로 닿았을 때 어느 부분도 자국이 생기지 않고 일자가 되는 각도를 두상각의 90도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손모양을 제일 잘 봐야 되는데요. 더 내린다거나 더 올린다거나 손모양이 변하게 되면 각도는 의미가 없어져요. 그래서 머리를 자를 때는 각도와 손모양 그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답니다. 첫 번째 섹션은 다 두상각에 90도로 기장을 설정해 줄 거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 먼저 설정을 하고 기장을 설정을 하게 되면 위에 디자인 전체가 무너지는 경향이 있어요. 사람 모양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끝부분은 되도록이면 자르지 않고
처음에 연습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내려놓고 형태를 맞춰보겠습니다. 이렇게 릴프 형태의 디자인이 끝난 상태고요. 두 번째 섹션, 밑에 층에서 머리 베이스를 가져오실 건데 밑에 층의 베이스에 머리를 맞추진 않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밑에 층에 베이스가 보이시나요? 여기 베이스에 맞추진 않을 거고, 흔히 디자이너들이 많이 하는 실수가 밑에 베이스 층에 맞춰서 이렇게 자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사진을 잘 살펴보시면 2층의 무게감이 조금 더 형성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말은즉슨 층의 높이를 더 낮춰서 무게감을 설정해주고 질감으로 디자인을 했다는 얘기가 돼요. 오늘은 이 사진대로 자를 거기 때문에 층을 연결을 하지 않고 무게감을 조금 더 주고 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층에 맞춰서 자르지 않고 손 모양을 각도는 그대로지만 조금 내려서 낮게 베이스를 설정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베이스가 나오고요. 이거를 내려서 빛을 해보게 되면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나오게 될 거예요. 나중에는 맨 마지막에 이 목 부분을 한 번 더 잘라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뭉침 형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질감으로 처리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섹션은 버티컬에서 점점 호리존탈로 넘어갈 거예요. 호리존탈은 가로 섹션을 말하고 버티컬은 세로 섹션을 말하는데, 그 중간인 다이애고널 섹션을 이용해서 호리존탈 섹션까지 넘어갈 거예요. 옆머리까지. 아까랑 똑같은 높이로 자르는데 점점 더 각도를 낮출 겁니다. 첫 번째 각도가 이 정도였다면 두 번째 각도는 더 낮게, 세 번째 각도도 더 낮게, 마지막 네 번째 각도 더 낮게 설정해서 마지막으로 전체적으로 형태가 이 정도로 나오게 자를 건데, 아까 그 사진에서 보시면 옆머리 기장이 한 이 정도에 설정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기장에 맞춰서 이 층과 이 층을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점 더 다이애고널 섹션을 이용해서 호리존탈로 넘어가 볼게요. 아까 베이스 기장을 설정해준 기장까지 여기 베이스가 있고, 그리고 옆머리 기장을 잘라보겠습니다. 그러면 딱 이렇게 옆머리 귀에 꽂았을 때 설정이 딱 맞아요. 기장이 사진이랑 똑같은 기장으로 잘라드린 거고요.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밑에를 보고 자르게 되는 경우에 갑자기 급격하게 이렇게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파이는 현상이 일어나면 엄청나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제가 언더를 자르면서 설명해드렸던 중요한 부분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네일 부분의 여기 기장 설정 부분, 이 부분은 맨 마지막에 자르시는 걸 잊지 마시고 커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다음 섹션을 자를 때는 층의 높이, 맨 처음 층의 높이를 설정할 때 두상각에 90도로 잘랐다고 해서 그 위에 부분을 무조건 90도 이상으로 연결할 필요는 없어요. 계속 이렇게 높여서 자르다 보면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레이어 머리 형태가 나오거든요.
오늘 자를 머리는 레이 형태의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사진의 디자인에 맞게 한번 잘라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주의할 점 얘기했던 옆머리 부분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하는 실수예요. 양쪽 길이가 모양을 똑같이 맞추는 게 처음에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언더층의 이 공식을 이해하고 이 부분을 먼저 설정을 해놓고 여기 층과 연결을 해준다면 똑같은 실수를 두 번 하지 않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나눠놨던 마지막 부분,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여기 두상의 뒤를 만져보면 여기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 그 윗부분을 통해서 급격하게 들어가는 코너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층을 내는 게 중요하고요. 만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더층의 베이스에 맞춰서 두 번째 각을 높이 들어서 잘랐다면 여기 부분이 엄청 짧아지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층을 낼 건데요. 아까 들었던 층의 연결선상에서 자를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베이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 부분은 조금 더 다이애고널 섹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낮게 커트를 해주고, 그 다음 섹션 마찬가지로 다이애고널 섹션을 이용해서 조금 더 낮게 자르시는데, 지금 요 베이스 보이시나요? 여기서 이렇게 코너각이 생겨요. 많은 디자이너분들께서 여기 코너각을 그냥 이렇게 연결하려고 자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굳이 자르실 필요가 없고, 요거는 전체적인 틀을 맞춰준다고 생각을 하시고, 쇼컷이 제일 중요한 점은 질감이기 때문에 좀 이따 질감 내는 수업에서 한 번 더 디자인을 가르쳐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 마지막 섹션 더 낮출 거고요. 마지막은 호리존털 섹션으로, 아까 맨 처음에 언더층의 기준을 설정할 때는 이렇게 잘랐고요. 그 윗 이장을 자를 때는 조금 들었어요. 뭉쳐진 현상을 줄여주기 위해서 조금 든 거고요. 질감을 좀 이따 할 거기 때문에 뭉쳐진 현상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아웃라인 자체가 너무 무겁지 않게 설정되기 위해서 조금 들어서 설정을 해줄 거고요. 층의 높이는 다시 한번 짚어드리면, 처음에 층에 설정한 높이가 요거였다면 그 다음 층에 설정한 높이는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그 다음 더 낮게, 마지막 일자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언더층의 베이스 커트는 이제 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오버 부분에 디자인을 할 차례인데, 오버 부분에서 기준을 반을 나눴을 때 뒷부분 자르는 방법은 여기서 디자이너분들이 또 한 가지 실수를 많이 해요. 밑에 부분을 이 정도 각도에서 자르셨다면 위에 부분은 아까도 설명해 드렸듯이 옥시피탈본을 기준으로 해서 윗부분은 급격하게 머리가 올라가서 코너가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맞춰서 자를 필요도 없고요. 다르게 커트를 하셔야지, 밑에 부분과 연결선상으로 자르게 된다 그러면 나중에는 이건 보브 스타일도 아니고 위에가 뭐 갑자기 엄청나게 뭉쳐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한번 자르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윗부분 자를 때는 밑에 잘랐던, 지금 베이스 보이시나요? 지금 베이스, 요 머리가 베이스인데 잘랐던 이 각도 있죠? 이 각도를 쭉 올리다 보시면 이 각도가 나와요. 이 각도에서 지금 윗머리 각도 그대로 이런 각도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손가락 모양이 이렇게 되기가 어려우시다면 이런 형태로 잡아주시는 것도 한 가지의 커트 방법이고요. 저는 이제 손가락 각도를 아래에서 잡는 걸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세 번째 섹션, 지금 요게 밑에 베이스고요. 여기서 올라가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부러
코너각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들어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이런 코너각이 생깁니다. 이 코너각은 당연히 생기는 게 맞고요. 처음에 디자이너분들이 커트를 배울 때 코너각을 무조건 없애라고 많이 수업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모든 머리의 디자인은 레이어가 아니기 때문에 코너각을 일부러 제거하실 필요는 없고요. 만약에 코너각이 생겨서 뭉침 현상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질감으로 처리를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 다음 브로킹 마찬가지로 버티컬 섹션에서 호리진탈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다이애고널 섹션을 이용해 볼 거예요. 똑같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밑에 코너각을 만들어주면서 자를 건데 밑에 베이스를 보고 자르는 게 아니라 옆에 베이스, 전에 잘랐던 머리를 베이스를 보고 잘라주시는 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섹션 옆으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브로킹 자체가 호리존탈 느낌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섹션까지 잘라볼게요. 다 자르고 나면 지금 이 고객님의 주장에 맞게 층이 첫 번째 언더층을 90도로 잘라서 층이 발생했고요. 형태가 잡혔고 그 두 번째 무겁게 언더 베이스를 잡아주고 그다음 오버분에 층을 먼저 가이드를 설정해주고 층의 3단계가 지금 설정이 됐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층이 발생을 하였고요. 마지막 섹션을 윗부분에 두상이 지금 이 머리의 두상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 정도의 골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윗부분의 형태를 이 정도의 각도에서 이 정도의 손 모양을 이용해서 자른다면 고객님의 그냥 최상적인 레이어 형태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윗부분을 더 가볍거나 더 짧게 아니면 더 슬림하게 자르고 싶으시다면 지금 요 정도 두상의 휘어짐보다 더 오버된 요 정도로 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손 모양을 각도는 요 정도지만 손 모양의 모양을 이 정도 더 꺾어주시면 더 레이어스러운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사진 자체는 층이 엄청 높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요 각도에 맞춰서 오버 부분에 층을 내줄 거예요. 마지막 섹션은 수박 섹션을 이용해서 층을 내줄 거고요. 이 머리는 잠깐 배제하고요. 앞머리를 한번 설정을 할게요. 앞머리의 기장이 이 정도 설정을 했고요. 이 정도 넘어가는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아까 이 정도에서 넘어가기 시작했거든요. 이 정도에서 넘어가니까 머리를 내려놓고 그 정도에서 살짝 더 길게 베이스를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끝머리 베이스와 앞머리 베이스가 설정이 되고 그것만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미세한 앞머리의 층이 발생하고 뒷머리, 아니 뒷머리래, 옆머리 아까 자르지 못한 앞머리와 이 앞머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이 마지막 부분까지 연결되는 형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자르신 앞머리와 아까 잘라놨던 잘라놓은 앞머리와 아까 잘라놨던 부분을 연결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 각도에서 여기까지 앞머리 설정을 해주시고 이 머리와 이 머리를 자연스럽게 연결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머리를 잘 잘랐나 확인을 하려면 들어서 연결만 시켜주시고요. 이렇게 모든 가이드라인의 커트가 끝났고요. 저 같은 경우는 드라이를 해놓고 지감을 하는 편이에요. 드라이를 한번 해보고 지감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짠! 이렇게 드라이를 가볍게 해놓고요. 그럼 지감을 내도록 해볼게요. 지감을 내는 방법은 저는 똑같아요. 언더와 오버층을 똑같이 나눠주고요. 잘랐던 모양 그대로 질감을 내주실 건데, 들었던 섹션 그대로 들고요. 질감을 요렇게, 다시 한번 요렇게 낼 거예요. 요렇게 내다 보면 내려놨을 때 공기감이 요런 형태로 설정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안으로 감기면서 뻗치지 않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는데 용이합니다. 그러면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좀 더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다시 이런 형태로 지감을 해주시고요. 밑에 부분은 아까 뭉쳐졌던 부분 끝에만 살짝 지감을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섹션 부분은 되게 이제 슬림한 거를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여성분들께서. 그래서 공기감도 중간에 이렇게 넣고요. 이 부분은 슬라이싱 기법으로 슬림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이 부분도 좀 더 가볍게 설정을 해주고요.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주면 여기 자를 때 말씀드렸던 파이는 현상이 없이 슬림한 라인의 옆머리 형태를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런 깔끔한 형태의 옆머리 라인이 나왔고요. 귀에 꽂았을 때는 귀에 꽂았을 때 대비해서 옆머리 아웃라인도 정리해줄게. 여자분들이 되게 귀에 꽂았을 때 튀어나오는 머리가 생기는 걸 되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에 꽂아놓고 아웃라인을 정리해주시는 것도
꿀팁이에요. 꿀팁. 꿀팁. 언더층은 이제 앞으로 휘는 앞으로 형태가 나오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슬라이싱도 이렇게 앞으로 휘게끔 슬라이싱을 하시는 게 좋아요. 커브 가위를 사용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슬라이싱 가위가 있으시면 슬라이싱 가위를 사용해 주셔도 좋아요. 이런 형태의 언더층이 완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오버층을 지감을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넣어놨던 섹션 그대로 똑같이 오버층으로 이너 그라데이션, 볼륨감이 사는 이너 그라데이션으로 디자인을 하고요. 오버층은 이쪽으로 이렇게 뒤로 넘어가게 지감을 할 거예요. 그래서 면을 들고 이 뒤쪽 코너 부분을 슬라이싱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는 형태의 질감이 표현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질감을 낼 때 주의할 점은 머리가 뜯기면 안 돼요. 뜯기지 않게 자연스럽게 슬라이싱이 되는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오버 부분도 질감 표현을 해줄 건데, 오버 부분의 제일 중요한 점은 겉머리가 휘날리지 않을 정도로만 질감을 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옆머리 같은 경우는 뒤로 꽂아서 손질을 해주시면 좀 더 이쁜 고준위 쇼컷 스타일이 완성이 되고요. 커트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영상을 찍을 거니까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의 인스타 요거예요. 이 인스타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궁금하신 게 있다면 인스타 DM이나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해주셔도 언제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거고요. 한국의 헤어 디자이너 분들이 모두 돈을 많이 버시는 그날까지 앞으로 조이쌤의 영상은 계속될 거예요. 안녕.